제가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정답이고 모두 옳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균형 잡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 또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대기업 재벌 총수들, 경영진들 욕을 하면 그네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그네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한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하죠. 이 대기업의 이 재벌들, 총수들이 그런 일 안 하고 싶다, 좀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들이 이제 있는 곳은 아주 책임이 막중한 자리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이 이제 미치는 여파가,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내수도 엉망이고 수출 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고요. 되게 많이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며 좀 더 나은 이 경영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삼성이 저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하고 신세계가 비교해서 신세계 정영진이 쿠팡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못 이깁니다. 물론 쿠팡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고, 뭐 노동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뭐 거기는 절대선이고 신세계가 절대악, 이런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당연히 있는데, 쿠팡의 혁신적인 부분 관련해서 신세계가 그만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위에 경영진들이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신세계 정용진 같은 이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쿠팡 같은 이 혁신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내력이, 이 저력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많이 빡빡해질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빡빡해지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인들, 특히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 해당되는 그 기업에 있는 경영진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냐? 각각의 자기 입장에 맞는 책임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재벌 총수들, 그러니까 경영진들, CEO라고 얘기하는 이들,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살아가며 지내며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힘겨워지고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경제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혁신이나 경쟁력을 가질, 경쟁 우위에 설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기존에 이제 모여있는 무리들로만은 안 되는 거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조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변칙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엉뚱하고 또라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류가 되어서 전혀 이질적인,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과연 내볼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신세계든 롯데든 무수히 많은 이제 내수 기업들이 앞으로 쉽사리 잘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더 염려하고 우려하며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도 완전 바닥을 쳐야, 완전 아래로 내려가야,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뭔가 혁신이나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시가 많이 바닥을 치고 나면, 지금이 아니라 아마 2025년 뭐 한 연말 안에 미국 정시가 한번 뒤집어지고, 그러고 나면 한국도
덩달아서 한국의 정시가 개풍망에서 엉망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아마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시행이 되어서 한국 정시도 좀 나아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법 개정이 되어야,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자본시장에 이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기업들도 이 과거처럼 이 대기업 재벌가 족불가 놈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주가 떨어뜨리고 상속하고 하는 지랄하는 모습들이 좀 줄어들고 하면, 그러면 경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보는 거죠.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힘겨워질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주 52시간이 이 완전 뭐 주 52시간을 뭐 예외를 둬서 좀 더 일해야 뭐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되게 좀 전 근대적인 이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을 5시간 10시간 야근도 한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 엉덩이의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좀 더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없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서 한두 시간 더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100 나올 거 한 105, 110은 되겠죠. 근데 매출이 100이 아니라 200이 나오고 500이 나오고 1000이 나오게 하려면요, 기존의 방식하고 완전 다른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완전 뒤흔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려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줄 세우고 빨아주고 이러는 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윗사람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내내 하는 놈들이 어떻게 혁신을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완전 이질적이고 완전 또라이 같은 놈들이 합류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덤비고 반대하고 그러는 중에 새로운 혁신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에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좀 더 많은 것들이 수용이 되고 허용이 되고 포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여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특히나 좌파 우파 따지고 그런 짓거리 하는 그런 이 인식 틀 안에 있는 한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 편협하고 이 틀 안에 갇혀있는 인식들이 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무너지고 많이 망가져야, 많이 까그리 쌍그리 이렇게 자빠져야, 그러고 나야 그 다음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뭐 대학 교수라고 하든 전문가라고 하든 되게 자기가 잘난 척 하면서 까부러대는 인간들이 많이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